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의약품의 제조와 GMP. 오늘은 8번째 강좌로 원자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6장 밸리데이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 가이던스 해설 목차는 1장부터 14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6번째 밸리데이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검증하고 확립하는 절차를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 공정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정이라든지 그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밸리데이션입니다. 이 밸리데이션의 정의를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WHO에서 어떤 조작, 공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실제 기대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검증하는 문서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FDA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규격과 품질 특성에 부합하는 제품을 특정 공정이 일관되게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청나게 높은 수준, 상당한 수준으로 보증하는 증거 문서를 확립하는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 함은 어느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정의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밸리데이션은 제품의 품질, 안정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공정, 청소 방법, 컴퓨터 시스템, 설비, 장비, 기기, 시험법 등의 프로세스 진행 작동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문서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의 다른 점은 밸리데이션은 프로세스가 있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문서화하는, 검증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션의 한 종류인 적격성 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성 평가란 설비 또는 기계 장치가 설계한 대로 제작 설치되고 목적한 대로 작동하여 원하는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비 장치에 대한 단계별 적합성 검증 작업으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적격성 평가는 밸리데이션을 하기 이전에 하드웨어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밸리데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밸리데이션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기 이전에 하드웨어 설비에 대한 시험 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가 먼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시험법 밸리데이션입니다.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의약품 등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그런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척 밸리데이션입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은 기계 설비 등의 잔류물이 적절하게 세척이 되었는지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그런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제조 지원 설비 밸리데이션입니다. 제조 지원 설비 밸리데이션은 제조 용수나 공기 조화 장치, 압축 공기 시스템이나 그런 의약품 제조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그런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이 또 있죠.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컴퓨터 시스템이 자료를 처리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그런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서 제품별로 설정된 공정 범위 이내에서 어떤 장비가 가동이 되었을 때 해당 공정이 제품 품질 특성에 부합을 하고 재현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밸리데이션을 공정 밸리데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이 있는데요. 예측적 밸리데이션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요인의 허용 조건이 일단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매를 위하여 제조하는 실생산 규모의 연속 3개 제조 단위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석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이 경우 3개 제조 단위가 모두 적합하여야 제품 출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입니다. 동시적 밸리데이션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럴 때만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적 밸리데이션은 원자재 물성이나 조작 조건 등 변동 요인이 허용 조건 내에 있어야 하며 예측적 밸리데이션과 동일하게 판매를 위하여 제조하는 실생산 규모의 세계 제조 단위에 대하여 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 의약품이 없어서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연간 생산하는 제조 단위가 1개 이하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3개년치에 대한 생산 이력을 평균을 내서 1개 이하일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약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조소 이전으로 인하여 이미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이 되지만 무균 제재나 생물학적 제재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등 기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고적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회고적 밸리데이션이란 원료약품 조성이나 제조 공정 및 구조 설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를 합니다. 또한 과거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이나 안정성 데이터 등 기존 축적된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근거로 통계학적 방법에 의하여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실생산 규모로 제조 판매한 연속 10개 내지 30개 제조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준 일탈한 제조 단위도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재밸리데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밸리데이션이란 공정이나 공정의 환경 등을 변경했을 경우와 제품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를 합니다. 원료약품, 자재, 제조 공정, 작업실 또는 제조 지원 시스템 등의 어떤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재밸리데이션을 실시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재밸리데이션을 주기를 정해서 SOP에 명시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정 밸리데이션의 전제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기 전에 시설, 설비,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해 적격성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밸리데이션 실시 계획서 또는 결과 보고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제조의 다른 측면도 밸리데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제조 용수, 공기 조화 장치, 압축 공기 등 중요한 제조 지원 시스템, 시험 방법, 장비의 세척, 컴퓨터 시스템, 작업실의 환경관리 등을 포함하여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작업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교육, 또한 작업원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정 밸리데이션이 실시되는 동안 얻어지는 검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검체 채취 방법, 해당 시험법에 대한 시험법 밸리데이션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공정 밸리데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된 변수 범위 내에서 가동해야 하며 이 설정된 변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전에 설정된 규격과 품질 특성에 부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QBD에 해당하는 기술 이전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측적, 동시적, 회고적 밸리데이션 중 예측적 밸리데이션으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제조된 의약품의 시판 이전에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완료해야 됩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연구소 또는 제재개발부서가 기설정된 제조공정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 여부를 점검할 기회를 갖게 되며 파일럿 배지와 리얼 배지 간의 공정 차이를 실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품목 허가 이전에 공정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게 되고 공정상의 문제점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공정 밸리데이션은 품목 허가 이전에 최악의 문제점을
제조 공정의 변경을 통하여 개선한 후에 재시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 공정의 재현성, 부재에 기인하여 일탈이 발생하고 제재 개발 단계와 실생산에서의 차이로 인한 일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정 밸리데이션의 실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밸리데이션 팀을 구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합니다. 세 번째, 관련 SOP, 즉 표준 작업 지침서를 작성을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 제품의 우선순위 및 대상 제품을 선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 밸리데이션 프로토콜, 즉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승인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밸리데이션 제조기록서를 준비를 합니다. 이 밸리데이션용 제조기록서는 밸리데이션이 완료되고 나서 바로 개정을 진행하고 완료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로 밸리데이션을 실행을 하고 또한 사후관리를 준비를 합니다. 이 사후관리에는 각 공정 순서를 정립을 하고 정립된 공정 순서대로 제조기록서를 새로 개정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제품 표준서도 변경을 합니다. 다음은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척 밸리데이션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의 목적은 기계 설비가 효과적으로 세척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약품과 접촉하는 기계 설비들의 세척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 기준은 품목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척 밸리데이션의 대상은 크게 제품, 기계 설비, 전용 장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은 기계 설비 등의 잔류물이 적절하게 세척되었는지를 품목별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계 설비별로 최악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매트릭스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확립된 밸리데이션 검토 요인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화가 있다면 재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 등의 경우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각각의 기계 설비는 최소 3번의 연속적인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 사용되는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세척 절차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장비의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장비는 주성분에 대한 세척 밸리데이션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유관검사나 분해산물, 미생물 및 세척제 잔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 생산하는 불순물의 프로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목표 물질은 바로 그릇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의 목표 물질은 바로 의약품 제조 기기와 기구에 남아있는 주성분과 세척제입니다. 기계 설비를 세척한 후에는 먼저 유관으로 잔류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헹굼액도 깨끗하고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분석 방법을 평가에 이용할 경우에는 검출되는 잔류물은 미리 정해진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안되고 주성분이 여러가지인 경우에는 그 성분들 중 한 성분을 선정하여 청결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의 절차를 알아볼까요? 우선 실제 설비 사용 패턴을 반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동일 설비에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며 그 설비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하는 경우에는 대표 제품을 선정해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때 용해성, 함량, 세척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잔류물의 기준은 역가, 독성, 안정성, 여러가지 등을 근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끔 주성분이 여러가지라 타겟 성분을 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성분이 여러가지인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성분들 중 한 성분을 대표 성분으로 선정하여 청결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에서는 의약품의 제조 후 세척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척제가 잘 세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생물 오염이 없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세척제는 유기용제, 세제, 기타 화학약품과 같은 목표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구나
기구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세척제는 승인된 세척제만을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세척제의 변경이 요구된다면 변경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계나 기구를 세척하고 세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체를 채취해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때 검체 채취 방법으로는 수압 방법과 린스 샘플링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압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검체 채취 방법으로 직접 샘플링 방법이라고 불리며 장비 표면을 직접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린스 샘플링 방법은 간접 샘플링 방법으로 불리며 세척액, 즉 린스액을 분석액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수압법이 원칙이며 손이 닿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수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린스법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체의 채취 위치는 장비단 5군데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최소한 3군데에서는 검체 채취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너무 작거나 형태가 단순한 장비는 3군데를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군데 이하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체 채취 위치는 장비의 가장 좋지 않은 위치, 워스트 케이스, 즉 세척이 어려운 위치에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검체 채취 문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가 사용된 날짜, 또 시간, 세척일, 세척한 시간, 그리고 세척 작업자와 세척 건조 후 유관 검사한 과정이라든지 체크한 상태, 그리고 검체 채취 날짜라든지 시간, 이런 검체 채취자의 검체 채취 용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척 밸리데이션의 허용 기준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TDD, 일일 치료량에 근거하는 경우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표준 일일 치료량을 알고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TDD는 다음 식에 따라 최대 허용 잔류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코는 최대 허용 잔류량을 의미하며 TDD 프리비어스는 이전 제품의 표준 일일 치료량, MBS는 다음 제품의 최소 제조 단위, SF는 안전성 계수로서 TDD에 근거한 계산에서는 보통 10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DD Next는 다음 제품의 표준 일일 치료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성 자료에 근거하는 경우 허용 기준을 선정하는 계산식입니다. 독성 자료로부터 마코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치료량이 알려져 있지 않았거나 치료량에 근거한 계산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노엘은 인체에 해가 없는 최대 어떤 무해 용량 값이며 LD50, 러셀 도스 값이란 50% 치사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0kg은 평균 성인 체중을 의미하며 2000은 경험 상수 값입니다. 여기서 구한 노엘 값을 아래 식에 반영하여 최대 허용 잔류량인 마코 값을 구합니다. 여기서 최대 허용 잔류량 마코는 이전 제품으로부터 전달된 양을 어떤 최대 잔류량을 의미하며 여기서 MBS는 다음 제품의 최소 제조 단위를 의미하고 SF는 안전성 계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SF는 투여 경로나 물질 또는 제형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국소 제재의 경우에는 10에서 100, 경고 제재의 경우에는 100에서 1000, 주사제의 경우에는 1000에서 10,000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TDD Next는 다음 제품의 표준 일일 치료량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반 한도값에 근거하는 경우에 허용 기준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치료량 혹은 독성 자료에 근거한 계산법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높고 부적절한 잔류량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에 일반 한도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계산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ONC는 다음 배지 중 이전 물질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마코는 최대 허용 잔류량을 의미를 하며 이는 치료량 또는 독성 자료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MBS는 다음 제품의 최소 제조 단위입니다. 다음은
세척 밸리데이션의 문서화 및 재밸리데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GMP는 문서에서 시작하고 문서로 끝납니다.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할 문서는 세척 밸리데이션 실시 계획서입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의 목적은 사용된 세척 물질, 세척 방법, 사용된 장비의 어떤 신뢰성, 세척된 세척 방법의 신뢰성, 그리고 작업자들의 교육이 효과적이고 재현성이 있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각각의 장비는 최소 3번을 실시하여 모든 실시 계획서와 실시 앞서 실시 계획서는 검토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척 밸리데이션 보고서입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의 최종 보고서는 결과와 고찰 과정은 기본적으로 계획서에 제시된 모니터링 및 시험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결과라든지 허용 기준, 목표에 맞는 부합하는 결과, 그리고 적부 의견은 쉽게 비교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세척이 확립된 밸리데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으면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척제의 변경, 청소 방법의 변경, 기계 설비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면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척 재밸리데이션은 기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여 영향평가를 한 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 제시한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토콜 자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을 검색을 하여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은 무엇일까요?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은 분석법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의약품 등의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험 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으로 품목별로 실시를 합니다. 이러한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을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시험 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ICH Q2와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3 적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또는 의약품 등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성, 두 번째 직선성, 세 번째 범위, 네 번째 정확성, 다섯 번째 정밀성, 여섯 번째로 검출 한계나 정량 한계, 일곱 번째로 완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이성입니다. 특이성은 불순물, 분해물, 배합 성분 등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석 대상 물질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이성에는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시험 등이 있는데요. 확인시험은 분석 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순도시험은 시료 중의 불순물 함량을 정확히 나타내는 능력이며 정량실험은 함량 또는 역할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직선성입니다. 직선성은 실험 방법이 일정 범위에 있는 검체 중 분석 대상 물질의 양 또는 농도에 대하여 직선적인 측정감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 원액을 농도별로 희석을 하여 최소한 5개 농도로 각 농도에 대해 직선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선성을 평가할 때는 선형 희귀 분석에서 결정계수 R²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직선성을 가진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는 시험 방법이 적절한 정밀성, 정확성 및 직선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검체 중 분석 대상 물질의 양 또는 농도의 하한과 상한 사이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범위는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 범위의 양단의 농도를 포함한 검체를 이용하여 시험 방법의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의약품 분석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최소로 규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정량시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농도의 80에서 120%,
함량 균일성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농도의 70에서 130%, 용출 시험의 경우에는 제재 기준 및 시험 방법 중 설정된 용출 시험 기준 범위의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측정값이 이미 알고 있는 참값이나 표준값에 근접한 정도로서의 어떤 실측치가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확성을 검토할 때는 정확성을 규정하는 범위를 포함하는 최소 3개의 값의 농도에 대해서 시험 방법의 전체 조작을 최소 9회 반복하여 측정한 결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개 값의 농도에 대해서 시험 방법의 전체 조작을 각 농도별로 3회씩 반복하여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정밀성입니다. 정밀성은 균질한 검체로부터 여러 번 채취를 하여 얻은 시료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측정을 하였을 때 각각의 어떤 측정값들 간의 근접성, 그러니까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류는 반복성, 실험실 내 정밀성, 실험실 간 정밀성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성과 정밀성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살을 관역에 쏘는 경우를 예를 들면 가운데 정확하게 모여야 되는 것은 정확성이지만 꼭 가운데는 아니어지만 다른 어느 한 부위에 화살이 몰려서 관역을 맞춘 그런 것들을 정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검출한계와 정량한계입니다. 검출한계는 검체 중에 존재하는 분석물질 대상 중에서 검출 가능한 최소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량한계는 분석 대상 물질에서 정량이 가능한 최소량을 의미를 하고 있죠. 여기서 검출한계의 평가 방법은 시각적 평가에 근거하는 방법, 또한 시그널 노이즈에 근거하는 방법, 반응의 표준 편차, 검량선의 기울기에 근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대 잡음비, SN 비율에 근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신호대 노이즈의 비율을 3대1 정도를 검출 한계로 설정을 하고 있으며 10대1 정도를 정량 한계를 설정을 하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건성입니다. 완건성은 시험법 중 일부 조건이 약간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지 그런 것을 보는 방법을 완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건성의 평가에는 여러가지 변동인자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시험 방법에 공통되는 변동인자는 시험 용역의 안정성과 추출 시간입니다. 그리고 HPL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대표적인 변동인자는 이동상의 pH나 조성, 그리고 컬럼의 변경이라든지 온도, 유량 등이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C에서의 대표적인 변동인자는 컬럼의 변경이라든지 온도, 유량 등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시험 방법 재밸리데이션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에서 재밸리데이션을 시행하는 경우는 재밸리데이션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주성분의 제조원 또는 제조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재의 조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험법 재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시스템 적합성 시험에 부적합인 경우에도 시험법에 대한 재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시험 결과가 품질관리 기준에 부적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출 시험은 적합이지만 함량 시험은 부적합인 경우, 용출 시험이 99% 나왔는데 함량 시험이 80%밖에 안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함량 시험법에 대한 시험법 재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 시험법을 다시 재정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지원 설비 밸리데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용수 밸리데이션입니다. 제조용수 밸리데이션은 먼저 사용되는 물의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설비가 설계, 설치, 운전되어야 됩니다. 페이스 1, 2에서는 2주에서 4주간 실시를 하고 페이스 3에서는 11개월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제조용수로 사용을 원하면 페이스 2를 진행하면서 제조용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을 하지 않는 용수 시스템의 경우 페이스 1을 실시하고 매 제품의 제조시마다 사용점에서 전 항목 시험을 실시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페이스 1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시험 항목 중 용수 제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사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저장 분배 시스템 및 유저 포인트에 대해서는 대한약정 수제된 제조용수 시험 항목을 모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 항목 및 시험 주기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장소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설치된 제조용수 시스템의 경우에는 페이스 2부터 동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경우 회고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용수 시스템 적격성 점검 항목의 예시입니다. 제조 시스템, 저장 시스템, 분배 시스템, 유저 포인트 사용점에서의 필수 항목과 권고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필수 항목은 꼭 진행을 하셔야 하며 권고 항목은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나 가급적이면 모든 항목을 진행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다음은 제조용수 밸리데이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물의 품질 특성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물의 품질 특성에 맞는 어떤 기준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원수에서 용도에 맞는 물을 얻기 위해 시스템을 결정을 하고 사용하게 될 원수로부터 원하는 품질 수준의 물이 생산할 시스템과 부속 시스템을 포함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기 공정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사항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 세부사항 선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중요 공정상의 유의점을 고려하여 설비 기기의 설계를 실시를 합니다. 설계 실시 후에 적격성 평가, 디자인 퀄리피케이션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DQ는 설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 승인을 실시하는데 가급적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적격성 평가가 끝나면 설치 적격성 평가를 정해야 되는데요. 도면이 실제 구조와 맞는지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설치해 놓은 것이 설계 요구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운전 적격성 절차를 실시합니다. 각종 장비나 각종 경보장치 또 조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고 검사하고 적절한 경고 및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운전 적격성 평가가 끝나면 성능 적격성 절차를 정합니다. 이때 중요 공정의 기준치에 대한 운전 허용 범위가 적절한지 확인을 합니다. 이 밸리데이션 기간에 중요 품질 항목의 경고 및 조치 수준이 검증되고 작동 기준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조 지원 설비 중 공기조화장치 밸리데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조화장치 밸리데이션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조화장치 시스템은 공급되는 공기로 인한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목적에 맞게 별도의 공기조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해당 제품의 품질 특성 및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를 하여야 됩니다. 셋째로는 공급되는 공기에 청정되는 규정에 맞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는 설정된 기준대로 실제 조건에서 만족하는 자료가 얻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자료 측정 위치나 빈도, 기간 등에 대한 검체 채취 방법은 합리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정도 등급에 따라 측정 방법 및 평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가동하지 않는 공기조화장치의 경우 OQ 단계에서 실제 작업 조건, 인 오퍼레이션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청정도를 결정하거나 평가할 경우에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측정기구는 무엇을 할지, 그리고 측정점의 수는
몇 개나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측정점의 수는 청정도 지역의 면적이나 청정 등급 등 작업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됩니다. 또한 샘플링 방법이나 샘플 양, 어떤 샘플 시간도 정해야 되는데, 이때 공기의 흐름이 있는 경우 샘플 공기 채취는 등속도 샘플링을 해야 하며, 공기의 채취는 공기의 흐름 방향에 따라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측정 횟수 또는 측정한 빈도도 횟수도 정해야 됩니다. 이때 1회 평가에 대해서 3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로 무균 충전 지역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청정도 및 공정의 위험도에 따라 측정 횟수나 빈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측정 위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측정 위치를 고려할 때는 작업면의 높이에서 측정을 하고 최악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최악의 위치는 청소하기 아주 어려운 지역, 또는 의약품과 직접 접촉을 하는 지역, 또는 오염이 되기 쉬운 지역, 이동이 잦은 지역, 평가 결과 취약한 지역, 기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한 지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도를 평가할 때는 준공시, 비작업시, 작업시 등 제조 공정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공기조화장치 밸리데이션 진행 시 점검 항목에 대한 표입니다. 운전 적격성인 OQ와 성능 적격성인 PQ에 따라 준공시나 비작업시 또는 작업시에 따라 필수 항목인 동그라미와 권고 항목인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였으며, X는 진행을 해도 안 해도 되는 항목을 X를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이 표를 참조를 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조 시스템 성능에 대한 검증 기간 및 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기는 크게 페이스 1부터 3까지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페이스 1 단계에서는 평가 위치를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매핑을 하고 일주, 5일, 평일 5일 기준으로 일주를 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측정 항목에 따라 기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2 단계에서는 페이스 1 단계에서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에 적합한 경우 최악 조건에 해당하는 위치를 포함한 측정 위치를 재조정하여 일주 이내 간격으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연속 4주 측정한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2주 이내 간격으로 12주간 실시를 하고, 연속 12주간 측정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4주 간격 이내로 8주간 실시를 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페이스 3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3 단계에서는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시험 위치와 시험 주기, 평가 주기 등을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페이스 1, 2, 3를 진행할 경우에 환경평가 및 온습도 측정에 대한 예시에 대한 표입니다. 연속 4주간 측정한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2주 이내 간격으로 12주를 실시하고, 연속 12주간 측정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4주 간격 이내로 8주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페이스 3 단계로 넘어갑니다. 페이스 3 단계에서는 페이스 2 단계에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기적인 시험 위치와 시험 주기, 어떤 평가 주기 등을 정하여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은 전통적으로 회계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검증을 위한 용도로 예전부터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 ISP의 GAMP5가 현재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대상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컴퓨터화 시스템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원칙은 우선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검증이 되어야 하고, 컴퓨터와 시스템 기반 시설은 적격성 평가를
실시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화되지 않은 작업을 컴퓨터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 공정관리 및 품질 관리의 수준이 저하돼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약품 공정에 위험이 가중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안전성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도 의무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일반 사항입니다. 먼저 위험관리입니다. 위험관리는 환자 안전, 데이터의 완전성 및 제품 품질을 모두 고려하여 전 주기 동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밸리데이션과 데이터 완전성 관리의 범위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고 문서화된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등 모든 관련 작업원과 책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원들에게 적절한 자격, 접근 권한, 또한 정해진 의무사항을 부여를 하여야 됩니다. 이번 내용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진행 시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나 관련 서비스 또는 데이터 처리를 제공하는 어떤 설치, 구성, 통합, 밸리데이션을 또 유지, 보수, 수정 또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 업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체와 외부 업체 간의 공식적인 계약서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해당 계약서에는 외부 업체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능력과 신뢰도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공급업체 평가의 필요성은 위험평가를 토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계획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밸리데이션 문서와 보고서는 전 주기 관련 단계에 적용이 되어야 하고 제조업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기준, 프로토콜, 허용기준, 절차 및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밸리데이션 문서는 해당되는 경우 변경관리 기록과 밸리데이션 공정 중 발생한 모든 일탈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관련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된 어떤 기능에 대한 최신 목록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중요 시스템의 경우에 물리적, 논리적 배치, 기타 시스템 혹은 공정과의 데이터 흐름 및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 또한 보안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최신 시스템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 규격서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화된 위험평가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 URS, 사용자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공급업체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 구축 실적이 되든지 그 회사의 재무상태, 어떤 신뢰성 그런 것들이 이 평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맞춤 또는 주문 제작된 컴퓨터와 시스템 밸리데이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전주기 단계에서의 품질 및 성능 측정에 대한 보고와 공식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 및 시험 계획은 적절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수, 한계 기준, 데이터의 한계 기준, 오류 처리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자동화된 시험 방법이나 시험 환경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형식이나 시스템으로 전송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확인 과정이 밸리데이션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사용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안전한 데이터 입력 및 처리를 확인하는 적절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중요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확인은 다른 작업원이나 검증된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요. 실수로 혹시 부정확하게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로 인한 위험성이나 잠재적인 영향은 위험관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저장 방법으로 데이터는 손상에 대비하여 물리적 및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저장된 데이터의 접근성, 가독성, 정확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 보관 기간 동안에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데이터 전체를 정기적으로 백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면서 백업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및 데이터 복구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인쇄의 경우에는 전자 방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어야 하고 제조 단위의 출하 관련 기록의 경우에는 최초 입력 시점 이후 데이터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출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는 그에 대한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점검 기록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하고 해당 형식으로 구비를 할 수 있어야 되며 정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에서 변경 및 구성 관리에서 시스템 구성을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발생하는 변경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관리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유효한 상태인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스템의 기능 범위라든지 일탈 기록, 사건, 문제점, 개선 내역, 성능, 신뢰도, 보안, 밸리데이션 이런 여러가지 상태 보고서가 평가에 적절하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보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리적 및 논리 제어 또는 각각을 마련하여 권한이 있는 작업자에게만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을 허용해야 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는 열쇠라든지 출입카드, 개인 비밀번호, 생체 인증 방법이라든지 컴퓨터 장비 및 데이터 보관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접근 권한의 생성, 변경 및 삭제는 기록이 되어야 하고 데이터 또는 문서관리 시스템은 시간이나 일시를 포함하여 자료 입력, 변경, 확인, 삭제하는 작업원의 모든 신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관리는 시스템 장애 및 데이터 오류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보고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 및 예방 조치의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전자기록은 전자 형태로 서명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은 회사 내에서는 손으로 한 서명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전자서명은 해당 전자서명과 관련된 기록에 영구적으로 연계가 되는데요. 이때 전자서명이 적용된 시간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 공정을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때 대체 방안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위험성을 기반으로 하여 정해져 있어야 되며 해당 방안이 적용되는 특정 시스템과 업무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대체 방안은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시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보관의 경우 보관되는 데이터의 접근성, 가독성, 완전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데이터를 해당 시스템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소프트웨어 카테고리를 분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카테고리는 ISP의 캠프5를 토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먼저 카테고리 1은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운영체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카테고리 2는 펌웨어가 해당이 되고요. 현재는 분류해서 제외하여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 3는 비구성 제품이 해당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해당이 되며 예로 HPLC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이나 분석 장비 또는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카테고리 3 제품에는 약식 라이프 사이클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평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필요의 필요성은 리스크를 감안하여 정할 수 있고 사용자 요구 규격인 URS가 필요한데 이때는 주요 사용자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능 규격과 디자인 규격은 기대되지 않지만 테스트에 필요한 정도의 충분한 규격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4인데요. 카테고리 4는 BMS나 ERP, BMS 빌딩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죠. 또는 전사적인 자원 관리인 ERP, 또한 실험실 관리인 RIMS, 또한 생산 관리인 MES, 전자문서 관리인 EDMS, 또 창고 관리 시스템인 WMS, 원료 측량 관리 시스템인 RWS 시스템 등이 카테고리 4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상세한 사용자 규현 요구서인 URS가 필요하고 구성 가능 제품과 공급업체의 평가 방식은 리스크를 감안하여 정하며 그 내용을 문서화해야 됩니다. 구성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특히 중점을 두어서 소프트웨어 제품이 URS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밸리데이션이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5는 맞춤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개발 프로그램이나 PLC의 로직, 또한 스프레드시트 매크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맞춤 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나 시스템 신뢰성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카테고리 4와 유사하지만 디자인 부분이 추가된 것이 카테고리 5입니다. 또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공급업체 평가 방식을 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고 QMS를 적절하게 구축하여 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 감사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제조 공장을 새로 져서 진행을 할 때 적격성과 밸리데이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새로 공장을 지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 설비에 대해서 제조 지원 설비에 대한 적격성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비는 제조용수나 공기조화장치, 압축공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서 이제 생산 설비나 시험 장비가 입고가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장비에 대한 적격성을 진행을 합니다. 이 제조지원 설비에 대한 적격성이나 이 장비에 대한 적격성은 모두 똑같지만은 사용자 요구 규격서인 URS, User Required Specification이죠. 또 FAT, 제작 중 검수, 또 디자인 적격성인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설치 적격성인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운전 적격성인 오퍼레이셔널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성능 적격성인 퍼포너셔널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설비에 대한 모든 적격성이나 밸리데이션이 완료가 되면은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법을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할 때 클리닝 밸리데이션에 대한 메서드 밸리데이션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시험법 밸리데이션에는 특이성, 직선성, 범위,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완관성을 포함하여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것들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은 제품별로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공정 밸리데이션의 종류에는 예측적, 동시적, 획어적인 밸리데이션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 공정 밸리데이션을 제품별로 진행을 하면서 세적 밸리데이션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제조 지시 및 기록서나 제품 표준서를 개정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제품 생산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변경이 발생이 되면 재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또한 일정 주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재밸리데이션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적격성과 밸리데이션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험도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리스크 어널리시스죠. 이 위험도 분석은 잠재적인 위험도를 평가하여 예상하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실시를 해서 거기서 URS인 사용자 요구 규격을 추출을 해냅니다. 이 사용자 요구 규격은 사용자가 정의한 상세한 사항을 말하고 기능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를 토대로 제작자가 Function and Design Specification (FNDS) 기능 앤 디자인 규격서를 만들어서 이를 가지고 제품을 제작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8를 진행을 하는데요. F8란 제작자가 제품을 거의 다 완성을 해서 선적 직전에 사용자가 제작업자의 공장에 가서 디자인 부분의 검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현장에 들어오면은 SAT를 진행을 합니다. 사이트 액셉턴스 테스트죠. 이것은 제작자가 제품을 발주자의 라인 현장, 공장이나 그런 데 도착을 해서 진행을 하고 F8 이후에 제품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F8에서 누락된 부분 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진행하는 퀄리피케이션은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설계 적격성 평가입니다. 이 설계 적격성 평가는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설계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설치 적격성 평가인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설치 적격성 평가는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정된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또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 IQ를 진행을 할 때 그 현장에 유틸리티라든지 가스, 전기 그런 것들과 이 장비가 접목이 되는 부분도 같이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운전 적격성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퍼레이셔널 퀄리피케이션이죠.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무부하 상태에서 예측된 운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검증하고 문서화를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적격성 평가인 PQ를 진행을 하죠.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이 성능 적격성 평가는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부하 상태에서 설정된 품질 기준에 맞는지 또 제품을 제조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을 하고 문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 적격성 평가와 성능 적격성 평가를 약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부하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엔진 토크를 검사를 할 때 운전 적격성 평가에서는 자동차를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엔진을 일정 회전수로 돌려서 그 토크를 측정을 하면 그게 OQ에 해당이 되고요. 성능 적격성 평가는 자동차를 땅 위에 지면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중량을 차에 싣고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회전을 해서 토크를 측정을 하는 그런 것이 OQ하고 P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격성과 밸리데이션의 진행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하드웨어 설비에 대한 제조 지원 설비 밸리데이션이 완료가 된 이후에 장비가 들어오면은 그 장비 들어올 당시에 리스크 어널리시스, 위험도 평가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준비 단계에서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는 거에서 유저 리콰이어 스페시피케이션인 사용자 규격서를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디자인 퀄리피케이션을 하고 F8나 S8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적격성에는 설치 적격성인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운전 적격성인 오퍼레이셔널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성능 적격성인 퍼포먼스널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모두 완료가 된 다음에 제품별로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죠. 그 전에 이 장비에 대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도 적격성을 진행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시험법에 대한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고 또 세척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세척 시험법도 이때 같이 시험법 밸리데이션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이 있을지 그 변경에 대한 영역평가를 진행해서 거기에 따른 재밸리데이션을 또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밸리데이션의 V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모델은 밸리데이션 절차를 V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모형입니다. 일단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URS를 추출을 하죠. 그리고 시스템 구성을 하고 시스템 규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발주가 나가고 나서 제작을 할 때 FAT나 SAT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입고가 되면은 퀄리피케이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먼저 디자인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그 다음 운전 적격성인 오퍼레이셔널 퀄리피케이션, 그 다음 성능 적격성인 PQ를 진행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밸리데이션 계획서와 보고서가 작성돼서 밸리데이션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밸리데이션 진행 시 거기에 단계별로 책임과 산출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험도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사용자가 위험도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출물로는 리스크 어널리시스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리스크 어널리시스 보고서를 토대로 URS를 작성을 하는데 이 URS를 작성을 할 때는 사용자와 장비 제조자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의 산출물은 사용자 요구 규격서와 밸리데이션 계획서 그리고 공급자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디자인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죠. 이것도 사용자와 제조자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보고서가 나오고 시스템 디자인 규격이 세팅이 되고요. 시스템 구성이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작자는 제조를 진행을 하죠. 이 제조가 완료됐을 경우에 FAT를 진행해서 FAT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이 현장에 들어오면 SAT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적격성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본격적인 적격성에는 IQ, OQ, PQ 세 가지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설치 적격성에서는 IQ 계획서와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 적격성에서는 OQ 계획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IQ와 OQ는 사용자와 제조자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PQ는 이제 사용자가 진행을 하는데요. 필요시에는 제조자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적격성 평가를 진행을 하면 PQ 계획서 보고서가 나오고 이에 따른 장비에 대한 SOP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문서 아니면 뭐 시스템에 대한 문서 또 교육에 대한 문서 이런 것들이 산출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가 메서드 밸리데이션이나 클리닝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산출물을 SOP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이 SOP를 준수를 하고 규정을 준수를 하고 또 정기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일탈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리는 그런 운영이 진행이 일단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리밸리데이션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어떤 변경 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하든 그 리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리밸리데이션 계획서와 보고서가 자, 그럼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걸로 밸리데이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자동차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합니다. VMP와 RA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목적 이 중요하죠. 기존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신규 구입이고요. 사용 용도는 출퇴근 및 주말 여행용입니다. 여기서 검토 항목과 RA를 진행하여 추출된 URS를 토대로 URS가 확정된 항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사용 거리와 빈도수를 이제 검토 항목으로 놓고 보면 평일 출퇴근은 일주일에 5회 60km 정도 운행을 하고요. 주말에는 월 2회 정도를 400km 정도를 운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퇴근은 시내 주행이고 주말 여행은 산악 지역 주행이니까 URS를 차종을 승용으로 할지 아니면 RV로 할지 아니면 엔진은 가솔린으로 할지 디젤로 할지 전기로 할지 또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로 할지 아니면 산악 타이어로 할지 그런 URS를 확정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탑승 인원을 보면 평일에는 혼자 출퇴근을 하니까 1명이고요. 주말에는 가족이 다 같이 타기 때문에 4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무게를 따져보면 60kg 3명에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90kg 1명까지 하면 270kg 정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4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한다는 것이 URS에서 또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재 용량을 보면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짐이 없고요. 주말에는 4명이 여행을 가니까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혼자서 60kg짜리 성인이 그냥 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주말에는 여기 인원에 대한 270kg 4명과 또 짐 200kg 해서 한 500kg 이상은 적재가 가능한 그런 항목이 또 URS에서 확정이 되죠. 또 안전 항목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에어백이나 전방 충돌 장치, 또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방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URS에는 에어백을 장착을 하고 지능형 안전운전 시스템을 장착하는 걸로 확정이 됩니다. 또 편의사항을 보면 시트가 겨울에 굉장히 차갑죠. 그러니까 열선 통풍 시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열선 통풍 시트를 URS에 넣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내비게이션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스마트 내비게이션 컨트롤 시스템을 장착을 합니다. 또한 주변에 카메라가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주변에 카메라 장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장착을 하는 것을 URS로 확정을 합니다. 또 기타 항목을 보면 수동 기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오토 기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토 기어를 장착을 하고 사계절 냉난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냉방 난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듀얼 풀 오토 에어 컨디셔너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URS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URS 확정된 URS를 가지고 이제 발주를 내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는 퀄리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F8나 S8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 설계 적격성 평가인 DQ를 진행을 합니다. 이 디자인 퀄리피케이션은 타이어가 일반인지 산악인지 또한 우리 시트가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또 통풍 시트가 되어 있는지 또 엔진은 가솔린 엔진인지 디젤 엔진인지 전기 엔진인지 뭐 그런 것들 차량 주변에 인식 시스템이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DQ를 진행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문서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적격성 평가를 진행을 하죠. 이 설치 적격성 평가는 에어백이 운전석, 보조석, 측면에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또 지능형 안전 운전 시스템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오토기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듀얼 풀 오토 에어 컨디셔너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가지 기타 등등의 장비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스위치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작동 상태 또 어떤 기능적인 확인 또 계측기류 일부를 캘리브레이션을 IQ를 할 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OQ 운전 적격성 평가를 진행을 하죠. 이때는 이제 각종 계측 장비의 캘리브레이션이나 검교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모듈별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작동 상태를 검교정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무브화 상태에서 확인을 하죠. 엔진의 회전수라든지 아니면 에어컨디셔너의 온도 그런 것들 또 각종 경고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무브화 상태에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성능 적석성 평가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죠. 이 성능 적석성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하 상태에서 최대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운전 상태가 성능을 제대로 나타내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 적재량, 운전 시간 이런 것들을 일정 어떻게 그 자동차에다가 일정 분동이나 중량을 가한 상태에서 언덕길이 몇 도 이상 있는 언덕길을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전 시간, 도로 상황을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적격성 평가가 끝나면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죠. 이 공정 밸리데이션은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출퇴근길이 예를 들어서 출근 코스가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코스, 2코스, 3코스를 3번씩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코스에 대해서 3번 완료가 되면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 출근 코스 1코스는 검증이 된 겁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이 완료가 된 거죠. 그 다음 출근 코스 2코스도 마찬가지로 3번을 운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고요. 나머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각의 3가지 코스에 대해서 3회씩 운행을 해서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나오면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품을 1, 2, 3에 대한 제품을 3회씩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서 완료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여행에 대해서도 지리산 코스가 있고 설악산 코스가 있고 속리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산 코스도 한 달에 한 번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 첫 번째 달에 한 번 가고 두 번째 달에 한 번 가고 세 번째 달에 한 번 가서 3달이 지나야지 완벽하게 공정 밸리데이션이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악산 코스나 속리산 코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 코스별로 3회 이상 PV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PV 조건, 인원이라든지 적재량, 운전시간 및 도로 상황은 PQ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PV가 진행되지 않은 코스는 검증된 조건이 아니니까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출근 코스가 1이 가야 되는데 4로 갔다. 그 코스는 4는 검증이 안 된 코스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생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4라는 제품은. 그리고 만약에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말고 내가 다른 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 백두산 갔다. 백두산은 안 됩니다. 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적격성 평가가 사전에 되고 공정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제품만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밸리데이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는 GMP 가이던스 목차 중 7장 품질 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